공간을 넘어갈게요. 저 그 무대 위에 무대 공간을 작업하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워낙 창이 커서 햇빛이 되게 아름답고 좋은데 대신에 이제 저기 직접적으로 햇빛이 닿으면은 제 그림들은 다 뭐 색종이로 만들고 뭐 이런 건데 색이 바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화를 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 여름이 온다에 있는 많은 드로잉들을 그냥 프린트해서 걸고 그 위에 좀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의 작업이 함께 해야지 전시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 커튼 다느라 갖다 놓으신 저 아시바 위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되게 좋아하고 있죠. 되게 힘든데 그냥 이 공간이 몇 달 동안 이제 전 서울에 있으니까 머릿속에서만 계속 이제 빌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와서 이제 디스플레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머릿속에 있던 어떤 이미지가 하나씩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문학 레터 차차라고 이렇게 배달받는 이메일로 배달받는 글을 이제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이 순간에 대해서 이제 쓴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 홀로 라이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라이브 페인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방송이나 이렇게 촬영 같은 거 오면은 꼭 그림을 그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약간 그리는 동작이 들어간 이제 그게 훨씬 다이내믹하니까 그거는 좋은데 꼭 그리라 그러면 꼭 망치거든요. 근데 그거 박제되잖아요. 그 방송에. 그래서 라이브로 하라 그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라이브 페인팅을 한 거죠. 미술관에서. 근데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이번에는 자발적이었고 관중 없이 혼자 했던 것이 되게 즐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전시를 펼쳐놓고 모두를 바쁘게 만든 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시간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창 바깥 돌담엔 꽃잎이 날리고 고요한 아침 햇살이 비쳐드는 큰 벽에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드로잉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고요했다. 수없이 도색된 전시실 벽 표면은 울퉁불퉁하여 오일 파스텔이 성기게 겨우 묻었지만 재료를 바꿔가며 쓱쓱 긋는다. 적당히 보는 이의 흥이 슬쩍 느껴질 정도로만 길게 선을 긋는 내 팔의 움직임을 의식한다. 물방울을 표현하려 작은 점 스티커를 붙이는 내 손끝의 감각을 의식한다. 이런, 나는 정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구나. 벽 꼭대기에 붙인 그림에 점을 찍기 위해 전날 공사하시던 분들이 놓고 간 아시바 2층에 올라섰다. 이건 비계라기보다는 아시바라고 해야지 올라갈 맛이 난다. 3층은 못 올라가겠고 2층에서 키 닿는 부분까지만 그리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전시 설치 사흘째 손과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지친 작가에게 3층은 무리야. 이따금 작가의 확인이 필요한 다른 전시실의 부름에 응답하고 돌아와 호흡을 가다듬고 또 선을 긋는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2시간이 갔다. 그림책이 좋은 이유는 이 작업이 실시간 라이브가 아니라 구석에서 조금씩 시간을 쌓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음 생에는 뮤지션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생은 드러나지 않는 시간을 쌓아 당신의 손에 조용한 결과물을 전하기로 결정했다. 여름이 온다처럼 그림책은 음악을 들으며 그린 즉흥적인 결과물처럼 보여도 실은 대단히 논리적인 과정과 기획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그런 이유로 쌉티인 나는 그림책과 꽤 잘 맞는다고 느껴왔다. 그러나 대단히 명료한 논리가 어처구니 없이 말랑하고 힘찬 그림의 힘으로 쌓아 올려진다는 건 처음부터 모순이다. 그 모순이 매력적이다.
그림의 힘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우울해서 빵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실은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하더라. 가끔 참을 수 없는 그림들도 있지만 대체로 나도 내가 긋는 선을 좋아한다. 이토록 정적인 그림책을 하면서 아시바에 올라 이토록 동적인 전시를 또 해볼 생각을 하는 건 모순이다. 전시 한 번 할 때마다 10년씩 늙는 기분인데 이러고 또 셋째를 낳겠지. 이런 젠장이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3.1포 얘기를 조금 하고 질문을 좀 받고 하려고 합니다. 3.1포 보셨나요? 보신 분? 오, 많이 보셨네요. 네.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네요. 눈 내리는 3.1포는 이 책이고요. 제가 그림책 작업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바캉스 프로젝트라는 그림책 작가 18명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바캉스 프로젝트 작가 분들이 4명이 오셨습니다. 안녕. 근데 저희는 뭘 하냐면 각자 다 저처럼 이제 본업이 있는 분들이지만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옛 이야기와 관련된 작업을 아주 빠르게 해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부스를 같이 내고 거기에서 자기 작업을 발표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미로 그냥 놀면서 하자고 이름을 바캉스라고 붙였는데 그거는 그냥 낚시였고요. 모든 책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들 즐겁게 시작하지만 마감 때가 되면 거의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사실 다음 주가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또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단 대충 끝내놓고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또 곡소리를 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올해가 시즌 7이에요. 7번째고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 책은 이제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7년째가 되다 보니까 거의 옛 이야기인 척하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나라 것, 우리의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 무엇이든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책도 사실은 그런 셈이죠. 옛 이야기, 옛날 옛적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간송미술관에서 봤던 한 장의 그림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예요. 간송미술관에 성북동에 있는 간송미술관의 그림을 전시를 보러 갔는데 그 전시가 보화수보라는 전시였고 그 간송의 소장품을 어떻게 복원을 했는지를 약간 리포트하는 그런 전시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시장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저 멀리 되게 파란 풍경화가 하나 보이는데 하얀 동그라미가 이렇게 똥똥똥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겨울 풍경인가? 눈이 내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눈이 정말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18세기 심사정이 눈을 동그랗게 그렸을 리는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또 마치 저의 그 거울 속으로 책처럼 눈이 대칭으로 오는 거예요. 점점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읽어봤더니 심사정이 이제 고성에 있는 실제로 있는 3.1포라는 호수, 금강산 끝자락에 있는 호수를 그린 장면인데 그 그림이 이제 보관이 제대로 안 돼서 반으로 접힌 채로 벌레가 먹은 거예요. 근데 벌레가 동그랗게 먹었어요. 그래서 반으로 접어서 보관했기 때문에 대칭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설명을 더 읽어보니까 보통은 이제 옛 그림을 복원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배경이 이런 푸른색이면 푸른색을 찍어서 그 벌레가 손상된 부분을 이제 보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밑에 하얀 종이를 댔어요. 근데 그 연유는 오랫동안 이렇게 눈처럼 보이는 이 풍경을 관객들이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 정서를 보존하고자 다른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가다 보면 찌글찌글 벌레 먹은 그 부분들은 파랗게 보수를 했지만 동그란 하얀 부분만 그렇게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쩌면 이제 박물관 측의 결정이지만 굉장히 낭만적이고 센스 있는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야기가 여러 개가 달라붙죠. 심사정의 그림에 벌레, 그리고 미술관의 협업, 이제 거기다가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그렇다면 뭔가 이 서사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사이즈 그림이에요. 이건 제가 그린 건데, 왜냐하면 뭔가 움직이게 해야 됐기 때문에 원본 그림을 쓴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냥 저의 필치로 심사정님께는 죄송하지만 보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그림인데 위에서 이렇게 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상을 했어요. 조금 더 떨어지고, 조금 더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간송에 있는 심사정의 그림의 상태가 딱 이 상태예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두고서 앞뒤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붙인 거죠. 눈이 내리는 상상. 그러면 여기서 눈이 조금 더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눈이 다 덮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벌레가 다 파먹은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넘어간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캉스는 모든 작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거의 작업 시간은 한 달, 두 달 정도이지만 그때 드는 생각을 순발력 있게, 그러니까 이거를 묵힌다고 더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소량 출판하고 이제 그걸 판매하고 그걸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가시는 거죠. 그래서 표지는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이제 왜 뚫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눈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는 앞뒤 다 뚫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비룡소 출판사한테 의뢰를 한다면 출판사가 이 정도도 돈을 안 쓰면 안 되죠라고 얘기했겠지만 흰토끼 프레스의 사장은 저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좋아. 그러면 앞에만 뚫고 뒤에는 눈으로 처리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가운데 부분이 먹혀 들어가지 않도록 보드북 형태로 작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책의 앞부분에 이제 그 미디어 아트에서 도대체 저건 뭐야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계속 이상한 한자 같은 상용 문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통 옛 그림들은 다 앞에 발문이 있어요. 시가 붙거나 아니면 어떤 이 그림을 감상한 사람의 평이 붙거나, 근데 그거가 원래 붙어 있는데 그 그림도 그거를 제가 이제 살짝 흉내를 내서 마치 한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림 문자인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66봉 너머는 푸르고 아득한데 호수 위에 송이송이 이리도 예쁜 눈이 나리 누나. 제가 쓴 거예요. 66봉으로 시작하는 시조가 하나 있어서요. 거기 붙은 것 중에. 그래서 거기서만 가져오고 푸르고 아득한데 이게 B예요. 블루예요. 호수에 송이송이 예쁜 눈이 하트예요. 모르는 게 낫나요? 눈 비비고 보니 앞불싸. 떨어지는 눈은 그저 세월과 종이를 탐하는 자의 소행이렸다. 반으로 접힌 세상 속을 조용히 노늘며 꽃같이 동그란 흔적을 남기었구나. 펑펑, 펑펑이라서 두 개예요. 펑펑. 쏟아지는 흰눈은 세상을 고르게 덮으니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할 뿐이네.
내리는 눈을 보며 이수지 따라 쓰다. 이렇게 하면서 또 혼자 재밌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지난 가을에 국립국악원에서 다담이라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 책을 이제 모더레이터와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 과정에 중간 중간에 이제 국악을 이제 콘서트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했으면 좋겠냐고 하셔서 제 책 중에 심청이 있어서 그 독립 출판 중에 심청의 인당수 대목을 하나 넣기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팀한테 의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솔솔이라고 하는 국악 베이스의 듀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 책을 주제로 해서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 듀오가 눈 내리는 3.1포를 고르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 노래는 정가풍의 곡이라서 이렇게 길게 뽑으면서 노래를 곱게 부르고, 그래서 듀오가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한 사람은 작곡을 하고 피아노를 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를 하고 피리와 해금이 들어와서 하나의 이제 노래가 되었는데, 더 듣고 싶으시겠지만 마지막에 미디어 아트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참으세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서 저는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반드시 녹음을 좀 해달라. 그래서 뭔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몰랐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있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재미있는 일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아주 어느 술자리에서 그 작가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현수 소설가 분이 계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도 이제 똑같은 이런 상기된 표정으로 눈 내리는 3.1포를 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게 말이죠, 그러면서 막 구멍이 뚫려 있고요, 신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김현수 작가님이 그 이야기가 다 끝나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소설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제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 실린 소설이 왔습니다. 제목은 눈 내리는 3.1포예요. 그래서 물론 이야기는 이제 김현수 작가님이 심사정의 이야기와 또 그 컬렉터였던 김광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또 이동무의 이야기를 다 이제 엮어서 넣은 건데, 소설도 정말 좋아요.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김현수 작가님한테 인용해도 돼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길게 읽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난데없이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그림 속의 이 사람은 이 구멍을 이해할 방법이 있겠는가? 지금 인생의 풍파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게나. 빛은 거기에 스며드는 것이니 자네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보게나. 자신의 올바름을 의심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이라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여기선 선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되게 불운한 삶을 살았던 심사정이 자기의 그림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그런 일화처럼 이제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을 은유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소설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송미술관에 제가 들어가서 만났던 그림 한 장에서 뭔가 인연의 고리가 계속 연결이 되면서 그림책이 이렇게 점점 확장돼가는 어떤
꼴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즐겁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에서 공공수장고에서 미디어 아트를 상영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급하게 이제 미디어 아트를 만들게 됐고, 물론 이제 뭐 굉장한 미디어 아트는 아닙니다만 책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미디어 아트를 보여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는 푸르고 아득한데 나를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히토키 프레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 페이지와 페이지를 건너다니면서 그 사이에서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건져내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